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황맨의 시장 타파가 준비되어 있는 화요일이죠. 오늘도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살얼음판 정도가 아니라 자꾸 살얼음판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장 왜 이렇게 하락할지 원인부터 볼까요? 예, 우선 이제 오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큰 네네.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조정 요인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미증시 하락을 했고 네. 이제 국채 금리가 3.2% 근처에서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3.2%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이 장중에 반영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 상해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끌어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나마 중국 증시까지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빠지는 상황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누적돼 있던 악재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미 이제 셀트리온 블록들 여파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이 다른 제약주, 바이오주들까지 동반해서 끌어내리면서 1차적으로 하락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어젯밤에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18까지 빠졌다가 다시 3.20으로 올라왔다라는 자체,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한 정책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산층 타켓이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가 되는 층은 상대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 층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층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감세를 한다라는 것은 무역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을 준비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이제 중국산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세를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해라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군함이 뭐 대만 해협을 이제 지나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자극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무역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어울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제 매도할 이유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지선 없이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더 이상 주식을 빌려주지 않겠다. 더 이상이 아니죠. 22일부터 안 빌려줬다니까 어제부터 안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렀었던 공매도 물량들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법도 한데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갑론을박이 있다면서요? 뭐 두 가지 측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선 정말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하락한 거였냐.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청산이 된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동안의 시장이 하락한 게 전부 공매도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전체 거래 대비 공매도 비중이 40% 정도 될 정도로 10월 초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았던 종목인데 그 외 다른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락했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청산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 쪽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안 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빌려서 갚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빌려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거고 또 약간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음모론 비슷하게 보는 거는 정말 공매도 청산하기 전에 많이 하락시켜놓고 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농담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낮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공매도에 따른 어떤 하락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올라갈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죠. 급락은 이쯤에서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좀 밑에가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그 하락 베팅을 할 때 보통 이제 옵션, 선물 옵션을 같이 거래를 좀 하죠. 근데 풋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나면 하락이 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수가 코스피가 4% 이상 급락할 때 전후에서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것을 하락 쪽에 베팅했던 것을 청산하면서 바닥이 잡혔었는데 오늘 이 시각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풋 옵션 매도가 다시 100억대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락이 뭐 일단 큰 하락은 또 단발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다시 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밀어내는 거는 좀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00 부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1차적으로 큰 하락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거나 또는 내일 아침에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 봐서는 내일 아침에도 우리 증시가 부담스럽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출발한다면 내일 초반에 저점 매수가 가동돼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 외국인들 수급 봐서는 뭐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중국이 어제 중국 증시 부양 정책을 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예.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기대를 저는 했었던 이유가 중국의 그 금융 규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태니까 예.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신 투자를 하는 경향들도 좀 있어서 중국 증시 부양을 기대하고 우리나라로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예. 전혀 이게 영향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안 좋을 땐 나쁜 것만 골라서 네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저렇게 살려야 될 정도로 많이 불안정한가 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현재 이제 중국이 부채를 좀 줄였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다시 부채를 크게 키워대면 언젠간 이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언정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을 막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씩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약간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약간씩 이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여올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자산 가치가 증대될 때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로 돈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끌어올리고 부동산 안정시켜서 자산을 갖다 회복시켜주면서 그렇죠. 거기서 소비가 늘어났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절차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중국 상해지수를 가령 한 3,0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다 놓는다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이 되겠지만 3,000포인트 이상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양상이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금 증시 주변 차트, 그러니까 증시 주변의 자금 동향도 우리가 좀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 자금 동향을 나타내는 채권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자금 동향을 잘 보시면 저기서 갑자기 가운데쯤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선이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신흥시장에 채권형 자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양쪽이 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채권이고 왼쪽에 보시면 남색으로 보이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자금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채권 쪽은 다 이탈합니다. 선진국이든 신흥시장이든 다 네네. 이탈하는 모습인데 주식 쪽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남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잖아요. 저게 네. 주식형 펀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아시아 신흥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몇 주 더 확인이 필요한 네네. 거고. 근데 이탈한 쪽을 보면 미국, 그러니까 이탈한 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또 미국계 자금이 미국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로 자금이 하필이면 유입되고 있는 게 보여질 때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오늘이야 뭐 이틀 동안 6% 이상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내일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3,00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 다만 그렇지 않고 다시 밀린다면 우리가 보통 백약이 무효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하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몇 가지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나 이런 데서 발목 잡히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오늘 아침에는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대량의 블록딜을 했다고 해서 일단 하락하게 예.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잘 되려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IT가 갈 때 제약이 약하고 제약이 갈 때 IT가 이게 좀 엇갈리는 그렇죠. 경향을 좀 네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낙폭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초반의 분위기를 제약 바이오들이 어둡게 만들고 대외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이 과거 이제 테마스에게서 나왔던 지분 출회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약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블록딜 끝나고 나서 이제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분이 9%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부담을 좀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다른 제약주의 하락 요인은 조금씩 얇아지기 때문에 좀 복원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계열은 최근에 이미 며칠 전부터 좀 약했습니다.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주들 반등 나올 때 셀트리온만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정도 되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극한 매도는 좀 완화가 되고, 다만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남았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나머지 종목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좀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좀 내가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좀 사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몇몇 종목들 추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우리가 보통 반토막, 3분의 1 토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 하락에서도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닥에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장 초반에 10%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한 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올해 실적 대비 퍼 5배, 내년도 실적 대비 4배,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현재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는 저점인데 지난주 저점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락했고 지난주 저점 대비 오늘 저점이 5% 이상 높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내성을 이미 갖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에도 주식 가격을, 그러니까 주가가 좀 지지가 되는 것들이 거기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죠. 과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과 산업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봐서 이제 첫 번째는 실적 대비 싸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 있고 최근에 좀 수급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거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장비 IT주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하고 있는데 뭐 주택을 많이 짓는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체에서 이 관련된 자재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습니다. 워낙 뭐 과잉 생산 이런 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나서면서 또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중국 경기 좋을 때 구리 가격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내수시장 키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의 소비주들, 뭐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둬야 될 만한 변수들, 앞으로의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금리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잘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2%를 넘어가는 순간 자꾸 증시가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근데 지금 3.19에서 3.2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하나,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지금 7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절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7을 넘어가게 될 때는 그 타이밍에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지금 이제 금리 부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 이슈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비빌 언덕은 중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이런 악재를 딛고 올라가는지 여부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좀 연동될 수 있을지 가늠이 되니까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달러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에서 96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 또 증시가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할 땐 95를 저항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95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100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는 신흥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간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도 0.7%나 급등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라는 전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1,140원이면 연중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내일 초반에 고점 맞고 밀리는지 여부가 외국인들 수급에 상당히 영향 줄 수 있고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이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또 싹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매수에 접근해도 되는 것인가? 일단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몇몇의 산업으로 저희가 내로다운을 좀 시켜봤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